수익 금지된 적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거꾸로 앞으로도 수익 금지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가 김미역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걸 독일에 팔잖아요. 바로 걸립니다. 바다가 오염돼서 그래요. 중금속 오염도가 가서 높아지고 과불화합물 농도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 삼는 건 중금속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는 왜 그러냐면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고사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사리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죠. 나물로서 비빔밥에 넣어서 먹기도 좋고 제사 음식으로도 또 활용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잘 안 먹습니다. 그 이유가 특정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프타킬로사이드라고 하는 특정 화학물질이 이게 독성이 있거든요. 국제암 연구소 기준으로 한 3군 성분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있죠. 그 이유가 식약처에서도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생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삶아서 먹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좀 꽤 많이 빠져나옵니다. 실제 5분만 끓여도 한 60% 이상이 빠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20분, 30분 끓이게 되면 꽤 많은 양이 빠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죠. 다만 100% 빼는 건 사실은 좀 힘듭니다. 100% 빼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잔류하고 있는 걸 좀 먹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이걸 금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습관, 우리가 먹는 방식이 생으로 먹는 방식이 아니고 충분히 끓여서 삶아서 먹는 방식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 빠지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아있는 잔류량은 우리가 일반적인 섭취량을 봤을 때 우리가 고사리를 이만큼 먹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반찬식으로 조금씩 곁들여져 먹는 수준이라면 아직까지 금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 입장은 요새 워낙 복합 독성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거든요.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 동물한테 먹인 다음에 여기서 암이 걸리네? 그럼 인간한테 적용할 때는 보통 이 정도가 안전 수준이겠구나. 나름 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만 노출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위험한 물질도 동시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복합 독성은 충분히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콕 집어서 고사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거든지 한 가지만 과량 먹었을 때 좋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리도 곁들여 먹는 수준으로만 드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 금지된 적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거꾸로 앞으로도 수익 금지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가 김미역을 파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특정 농도로 요오드가 넘어가게 되면 그럼 자기들이 검사했을 때 이건 유통하면 안 돼 라고 하고 딱 유통 금지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공유하는 사이트에 공개해버려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회사가 A식품이라는 회사예요. A식품의 어떤 제품은 수익 금지한다, 유통 금지한다라고 딱 공개를 해버립니다. 유럽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해조류 제품에서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그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문제 삼는 건 중금속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 요오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오드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없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요오드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예요. 원소.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과량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유럽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농도를 정해놨어요. 이 정도 농도를 넘어가면 금지하겠다. 왜? 특정 농도, 정확히 20ppm입니다. 20ppm 넘어가는 게 유통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섭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들이 말한 하루 노출량이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ppm으로 딱 정해서 이거 넘으면 수익 금지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어떤 식이냐면 식약처에서 섭취 권고량은 있어요. 하루에 한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는 먹어줘야 돼. 그 다음에 아무리 높아도 이건 넘으면 안 되라는 건 있어요. 하루에 2400 마이크로그램은 넘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놨죠. 그런데 그런 건 정해놨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역국 한 그릇 드셨는데 아세요? 정부가 말한 절대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넘었는지 안 넘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왜 알 수가 없냐면 식품별로 해조류에 대해서 요오드 기준을 안 정해놨어요. 기준치가 없습니다. 다시 쉬운 예로 제가 식품회사를 운영하는데 미역을 파는데 근데 제게 만약에 5000ppm이 나왔어요. 이거는 팔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기준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걸 독일에 팔잖아요? 바로 걸립니다. 20만 넘어도 문제가 되는데 5000ppm이면 큰일 나겠죠? 실제 5000ppm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금지가 됐던 거죠. 그럼 5000ppm이 무슨 얘기냐면 5000ppm 넘는 미역국을 만약에 제가 한 그릇 먹었어요. 정부가 말한 1일 상한 섭취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다시 어떤 제가 미역을 먹었는데 요오드가 좀 저농도로 존재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일 상한 섭취량을 넘지를 않아요. 한 그릇 먹어도. 또 어떤 경우에는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죠? 식품에 대해서 기준치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권장 섭취량이라고 말해놨는데 식품에 대해서는 요오드 기준치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농도를 넘어서도 판매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럼 완전히 끊자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김, 미역 몸에 좋죠. 몸에 좋은 성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명하게 먹는 법이 더 중요하겠죠. 미역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팔팔 끓여서 먹잖아요. 그럼 그 안에 성분들이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요오드 성분들도 같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감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미역과 같은 거 드시게 되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산부, 수유부 가지고 실험해봤다. 그분들 미역국 많이 먹자. 많이 먹여서 몸 검사해보고 뭐 갑상선 기능 검사다 해보더니 멀쩡하다. 괜찮아. 라고 이제 얘기하신 경우도 있는데 요오드가 과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복합 독성을 나타내는지는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나라는 게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등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 나라에서 함부로 무조건 괜찮아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건가 싶습니다. 물론 갑상선암 발병률 1위인 이유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발병률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1등은 아니더라도. 근데 원인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뭐는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 독일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떨어져서 20ppm으로 정한 건 아니거든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의학기술이 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나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 나서 아무리 높은 요오드에 계속 노출돼도 괜찮다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식품별로 농도를 기준을 안 정해놓으니까 저도 어떤 게 유통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걸려서 알게 되죠. 아, 우리나라 제품 중에 5000ppm 되는 것도 있었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아마 200ppm 넘어서 아마 걸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품별로 어느 농도로 존재하는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놓고선 일일 권장 섭취량이라는 정원해 놓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이건 모순이죠. 일반인이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섭취량을 좀 조절하고 가끔씩 먹는 별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럼 가끔씩 먹는 별미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다가 오염돼서 그래요. 사실 참치캔 회사는 사실 잘못이 없어요. 그냥 다랑어 잡아다가 가공해서 한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바다가 오염시킨 거를 그분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들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다가 오염도가 갈수록 심해지니까요. 중금속 오염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과부로화합물 농도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바다가 오염된다는 게 우리가 공장 폐수 계속 흘러들어가죠. 생활하수 계속 흘러들어가죠. 바다라고 하는 건 H2는 증발해도 나머지 오염물질은 증발하지 않아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다가 오염돼 가는 겁니다. 바다도 어느 지역 바다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주변에는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발달해 있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그러니까 여기서 잡은 물고기랑 유럽 쪽에서 잡은 어류에서 오염도가 또 달라요. 또 실제로 오염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중성 농도 높게 나오고 과부로합물도 높게 나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참치 같은 게 보통 다랑어로 만들게 되는데 나름 상위권에 들어가거든요. 포식자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높게 나오죠. 실제로. 제가 또 이게 추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조사도 해봤어요. 특정 중금속의 경우에는 사람이 노출되는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게 다랑어류 중에서 대표적인 가다랑어가 있는데 가다랑어로 주로 참치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노출되게 되죠, 사실은. 두 번째는 이제 캔인데요. 캔 내부 코팅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 주로 쓰는 게 에폭시 수지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거의 원료가 비스페놀 A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름진 거 오래 노출되다 보면 조금씩 잔류하고 있던 비스페놀 A가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실제 이런 실험 결과도 있고요. 요새는 뭐 비스페놀 A 안 쓰는 에폭시 수지로 코팅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건 다른 비스페놀류를 써요. 비스페놀 S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비스페놀 S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요새는 독성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완전히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제조된 지 얼마 안 된 거. 거꾸로 얘기하면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들 있죠. 3년 이상 남은 건 제조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에요. 그런 건 좀 먹어도 괜찮아요. 왜? 환경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오는 거지 갑자기 음식물 담자마자 쭉 빠져나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딱 봤을 때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건 갑자기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금속 측면에서 별미로 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중금속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왜냐하면 몸에 들어왔을 때 잘 안 빠져서 문제인 건데 몸에 들어와서 되게 일정 기간 머물고요. 쌓이게 됩니다. 배출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쌓이면서 다양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떤 중금속은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어떤 중금속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관련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어떤 중금속은 뭐 심혈관 질환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금속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기준치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노출 기여도 높은 원인은 수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저는 좋아하지만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금속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 안 빠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과부로합물도 아무래도 수산물에서 좀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먹을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참치캔 같은 거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국물까지는 안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좀 당부시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카놀라유 썼으니까 뭐 몸에 좋아요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다 이제 참치 건더기가 있으면 그 안에서 조금씩 중소 성분들이 빠져나오는 것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부 코팅제에서 환경오래 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기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름까지 다 먹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겠다. 그리고 이거를 김치에 넣어서 먹는다면 국물까지 다 넣지 마시고 그냥 건더기만 좀 건져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좀 먹는 게 또 제일 안전한 식습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더라도 내장까지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살코기만 드신다든지 이게 또 현명한 방법이고 끓여서 먹는 거라면 갑자기 국물까지는 안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미역국이라면 미역만 드신다든지 생선이라면 동태탕이다. 뭐 그러면 국물까지 드시는 것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이런 게 가장 좋은 식습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